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진영입니다. 벌써 네, 6월 오늘이 14일인가요? 네, 벌써 이제 중반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이제 7, 8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또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예,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부하실 때 미리 영상을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거 화면 보면서 보실게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딱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안정감 유지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자신감 갖고 많이 시작하시는데 요때쯤 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을까? 끝에는 또 합격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이제 의문점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안정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신감이에요. 예,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겠죠. 예, 그래서 최선을 지금 선생님들이 다 다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죠? 그다음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 요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늘 이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 시작할 때마다 늘 만약에 불안하거나 좀 약간 긴장이 된다면 이해한 기법도 또 사용하시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적 언어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 8월 학습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7, 8월 하면은 뭐 8주에서 9주 정도 되는데, 우리 이제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하고 9월로 끊었거든요. 예, 7월 두 번째 주부터 예, 문제풀이반이 시작돼서 9월 둘째 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7월에서 9월이라고 했는데, 예, 보통 이제 7, 8월 정도 되면은 해야 되는 내용이 선생님들이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임용의 모든 영역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7, 8월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건데, 자, 이때는 뭐 요약책을 보거나 내가 정리한 서브노트를 보거나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나 종합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필터링 하지 말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꼼꼼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공부하실 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책을 보거나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내가 아는 내용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임용이라는 게 기출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분이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를 다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은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과목씩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종합대 배운 거를 꼼꼼히 다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도 혹시 보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론서를 찾아서 예, 그죠. 뭐 개론서나 아니면 관련 참고도서 같은 걸 찾아서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반기 공부하실 때 매번 공부할 때마다 구조화 하셨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7, 8월 달도 공부하고 항상 배운 내용 구조화 시키고. 자, 이때 구조화 시킬 때는 스키마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스키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습할 때는 이제 스키마에 있는 대로 구조도 그려보시고요. 7, 8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암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조도만 그리지 마시고 그 옆에 키워드 인출이나 관련 내용 인출하는 거, 예, 그런 거 할 때도 스키마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구조화 시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국은 문제 풀면서 적용 능력 키우는 거죠. 네,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문제 푸는 거랑 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이론 자체로만 아는 거하고 문제 적용했을 때 그걸 적용시키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문제를 풀면서 습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다 이제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나는 이상하게 이론은 잘하는데 문제만 나오면 좀 자꾸 틀리고 적용하기 힘들다. 그런 분일수록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문제를 풀고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 8월에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자, 문제 풀면서 적용 능력은 자연적으로 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는 이제 하셔야죠. 그쵸?
물론 이제 이 상반기에도 암기하셨을 거예요. 예, 뭐 기출문제 풀면서 중요한 거 미리 암기하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해야 되죠. 예, 그동안 시간 없다고 밀어놓으신 선생님들도 이제 7, 8월은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적용이라는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용할 때 답안지를 작성해낼 때는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암기인 거예요. 그래서 암기 부분 선생님들이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7, 8월에 해야 될 건 딱 3개예요. 네, 꼼꼼히 복습하기. 그죠? 네, 그 다음에 구조화시키는 거 계속. 그죠? 잘 정리를 해놔야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염두에 두시면서 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는 팁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거 뭐 제가 반복하는 거랑 거의 좀 비슷하죠. 자, 주마다 해당 영역이 있어요. 커리큘럼대로 공부하시면 첫 주는 상담이론 실제, 기본하고 종합에서 배운 거 다. 두 번째 주는 성격 심리, 세 번째 주는 가족 상담 이렇게 순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과목만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때 교재 다 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혹시 상반기에 내가 공부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대충 넘겼던 분들은 이 부분들은 7, 8월 때는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너무 잘 알고 어떤 부분은 아예 공부해서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어디서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다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꼼꼼히 보면서 정리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 보는 건데요. 자, 복습할 때 처음부터 요약집만 보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복습은 꼼꼼히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짜투리 시간이나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이제 뭐 기출 났던 걸 요약하고 정리하려고 한다, 암기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요약집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문제풀이 때 보면은 이제 한 끗이 나와요. 한 권으로 끝내기. 그 책은 그동안 기출 났던 영역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되는 부분이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고 또 그 해당하는 영역에 최근에 기출 문제가 같이 지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영역을 한번 요약해서 보고 밑에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교재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습할 때는 교재를 다 보시고 다 본 다음에 암기하거나 다시 뭐 정리하고 할 때는 요약집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되게 어려운데 처음부터 교재에 있는 모든 부분을 암기하기는 다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중요한 거라는 거는 이제 기출 영역이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 났던 부분부터 암기하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7, 8월 달 이렇게 지나면서 모의고사 볼 때 되면요. 기출 영역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돼서 심화되거나 관련 주변 영역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 부분은 거진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 외우는 건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암기 시작하실 때는 기출 영역에 있는 거 먼저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차차 암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론을 그냥 통으로 암기하시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7, 8월이나 90, 11월 되면은 거진 영역을 겹치지 않고 한 번씩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다 다르게 내요. 그래서 기출 나오지 않은 영역도 제가 문제를 내면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푼 내용인데요. 한번 문제 풀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다 보면은 사실 똑같은 영역이나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못 푸세요. 분명히 내가 이거 푼 건데 생각이 안 나서 못하고요. 그 다음에 대충 알지만 정확하게 몰라서 예를 들면 4점 서술형 만점에 4점을 못 맞으시고 1점만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아시겠지만 0.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0.1점 갖고도 최종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풀었던 문제에서 그 관련 영역이 나거나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를 푼 다음에는 꼭 확인하시고요.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9, 10월 뭐 이때 모의고사 볼 때도 7, 8월에 풀었던 문제 관련된 영역 또 찾아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거 잘 보시고 또 문제 풀면서 확인할 때 나 이건 잘 모르겠다. 자, 그런 것도 교재 찾아보시고요. 맞히긴 맞췄는데 나 대충 했는데 어떻게 맞았다. 그런 것도 알아서 또 다시 교재 찾아보셔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정리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풀이가
뭐 내가 점수를 몇 점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찾아내서 그걸 보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잘 알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답 노트 만든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이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다뤘던 문제 중에 내가 틀렸던 거나 아니면 교재에 없던 거는 교재에다가 포스트잇을 넣고 뭐 거기다 뭐 표시를 해 놓으시던지, 네, 그러니까 어디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문제 받은 거에다 옆에다 표시를 따로 해서 포스트잇을 붙여 놓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 복습하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뭐 지금도 선생님들은 저희 직강이나 뭐 대구 라이브반도 마찬가지고 끝나면은 뭐 스타디도 하고 가시지만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남아서 많이 하세요.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 개별로 하시는 선생님들 남아서 하기보단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개별로 공부하시는 분도 가지 않고 끝나고 나서 막 자료 오려서 붙이시고 다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당일날 뭐 대구 라이브반도 그렇고 직강생도 그렇고 수업 끝나고 남아서 그날 풀었던 것 중에 내가 몰랐던 거, 네, 그런 거 다시 확인하시고 스터디 할 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서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것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 중에 본인이 또 한 번 복습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습이 참 중요한 거죠. 네, 자, 복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강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공부하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 푹 쉬어도 되고 그래도 난 체력이 된다고 하시는 분은 한 저녁 때 한두 시간은 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날이요. 그런 거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적용 능력 키우고 답안지 작성 능력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7, 8월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복습하고, 그죠? 문제 풀고, 푼 다음에 내가 틀린 게 뭐가 있고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다시 확인해요. 이 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하다 보면 문제 적용 능력은 자동적으로 키워지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도 암기가 돼요. 그죠? 암기는 한 번 갖고는 안 되거든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답안지 작성하는 능력도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주의하실 거는 쓰는 게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거는요. 내가 아무리 답안지를 딸딸 외워서 한다 그래도 실전 가면 똑같은 문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글씨도 빨리 쓰셔야 되거든요. 빨리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답안지 이렇게 옮겼을 때 하는 연습? 자, 이런 거는 해봐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이제 직강이나 대구 라이브반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 한 문제 정도지만 이제 계속 첨삭을 해드려요. 그동안도 했지만.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해설 같은 거 할 때 보시고 본인 답안지 중에서 누락된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이거 맞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예리하게 채점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의 답안지를. 그래서 무슨 키워드가 누락됐나 보시고 다음번 관련 영역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또 다시 키워드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은 다 극복돼요. 네, 왜냐면 5개월 동안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7, 8, 9, 10, 11. 네, 완전 5개월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시간인데요. 선생님들이 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암기는 특히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걸 공부할 때는요.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기본하고 종합 볼 때는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기는요. 굳이 책상에서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잠시 산책할 때 내가 암기할 거 이거 조그맣게 종이에 써서 갖고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 형성평가 그거 몇 장 들고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스키마를 축소 복사해서 그거만 들고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만든 뭐 서브노트 있으면 그거 갖고 나가신다든지 하셔서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암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오히려 암기는 그게 더 잘 돼요. 예, 그리고 공부하다가 보면 졸릴 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두 바퀴 도시고 잠깐 벤치에 앉아서 인출해 보는 거. 예,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다 졸리면 들고 나오세요. 예, 그래서 밖에 나와서 조금 암기하시고 되게 중요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뭐 전날 공부한 걸 암기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한 걸 암기하시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예. 뭐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전날 공부한 거 다음날 출퇴근하시면서 그런 짬 시간 이용해서 또 아이들 상담 안 올 때 잠깐 뭐 내가 조금씩 뭐 짬 시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살짝 교재를 꺼내고 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한두 장씩 살짝 꺼내서 예, 암기할 수 있으니까 예,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암기하는 거.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이제 한 과목씩 공부하다가 보면은 앞에 상담이론 실제랑 성격심리 했지만 뒤쪽에 뭐 진로랑 심리검사나 뭐 이런 거 할 때쯤 앞에 거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까먹는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2, 3주 전에 공부한 거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내가 집단 상담을 공부해요. 자, 2주에 집단 상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집단 상담을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그 공부하다가 이것만 공부하면 되게 지루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 시간 짬짬이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서 뭐 1주차 했던 상담이론 실제, 자, 그거를 전체 교재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니면 거기랑 관련된 뭐 구조도 스킨만만 보시던지 아니면 형성평가만 보시던지 아니면 1주차에 풀었던 뭐 그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문제 중에 선생님이 표시해 놓으신 것만 풀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에 미리 풀었던 그 과목을 살짝 보시면 아무래도 암기를 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예, 뭐 9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매달 해당 양력만 하게 되면은 먼저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앞에 걸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예, 이럴 때는 전체 과목 아니어도 되니까 파트별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집단할 때 예를 들면 이래요. 난 성격에서 종합심리 뒤쪽은 정말 모르겠다. 종합이론 뒤쪽은 정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난 성향적 관점 정말 모르겠다. 케텔 뭐 올포트 나고 이런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한번 쭉 보셔도 되는 거죠. 형성평가를 보시던 아니면 스키마를 보시면서 그쪽 인출해 보시던지 자 그런 식으로 그런 노력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스터디 하실 때도 요거를 잘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만약에 스터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스터디에서는 당일날 배운 거 갖고 하시고 개인적으로 할 때 이런 걸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주에 해당하는 과목 복습할 때 더 시간 많이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지나간 거 그러니까 뭐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최소한 하기 위해서 암기하는 거 같은 거는 뭐 한두 시간 정도? 네, 그렇게 조금씩 파트별로 해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선생님들이 종합이론 할 때 기본 이론 거 다 까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그나마 뭐 3월달, 5월달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보시긴 하는데 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완전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기출 풀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기출 해설하는 거는 저 다음 주면 다 끝나요. 그쵸? 다음 주면은 13주 다 채우고 기출문제 해설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은 대부분 인터넷 강의로 기출을 들으시기 때문에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학교 다니고 바쁘고 일하고 바빠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8월 달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나름대로 학교 다니셨던 선생님들도 일하지 않으신다면 7, 8월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공 원래 공부하는 대로 공부하시면서 기출도 다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까지 다 푸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먼저 다 푸신 선생님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진도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도 늦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7, 8월까지 기존에 하던 공부하시면서 기출을 다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정원 되시는 분은 뭐 9월까지는 풀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면요. 이제 다시 풀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6월까지 다 끝내지 못하신 분들은 7, 8월까지 풀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원래 진도 따라서 잘 푸신 분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7, 8월에 원래 한 번 다시 푸는 거예요. 예, 다시 풀기. 예, 다시 푸는 거는 6월 달까지 풀었던 뭐 답을 써놨던 기출문제를 보고 눈으로 읽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문제를 보고 다시 푸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기출문제집에 아예 표시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아예 거기다 써놨기 때문에 한 권을 더 구입해서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때 풀어놓은 문제를 눈으로 읽는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를 다시 푸는 거는 내가 한번 풀었던 건데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뭔지를 찾아내서 부족한 부분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다시 풀어보신 다음에 계속 누락되는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 보지 말고 풀기예요. 답 보지 말고. 그죠? 자, 이때도 모르는 부분 나오면 다시 찾아야 돼요. 자, 요거 자꾸 틀리는 부분은 교재에다가 선생님들만의 특별한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이다. 그죠? 뭐 별표를 3개 해놓으시던지 뭐 다른 색깔로 표시해두든지 하시면서 교재 복습할 때도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 다시 풀 때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상담이론 실제 풀 때 기출 상담이론 실제 같이 풀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성격심리 할 땐 또 성격심리 기출 보고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시는 분은 시간차 두고 푸셔도 괜찮아요. 예, 가족 상담할 때 뭐 상담이론 실제 이렇게 기출 풀고, 예, 그런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푼다고 하면은 약간 자꾸 잊어버리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간섭이 일어나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건 선생님들 개인에 맡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푸는 게 늦어도 7, 8, 9까지. 예,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거 보고 푸는 거고요. 아직까지 못 푸신 선생님들은 아직 한 번도 못 풀었다 이런 분들은 7, 8월까지는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예. 기출을 최소한 3번은 푸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세요. 네, 요거 제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듣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요. 안 되시면 최대한 여기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0, 11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예,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반이 진행되는 때거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 8, 9 때도 벌써 7, 8월 달에도 전 과목을 한 번씩 다 봤잖아요. 꼼꼼히. 그죠? 네, 꼼꼼히 다 봤어요. 자,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7, 8, 9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한 3번이에요. 최소한 3번.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 봐도 3번은 봐야 되고,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회독수가 늘어서 더 많이 보시긴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3번은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 4주 동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딱 3주라고 정의를 안 해놓고 4주까지 해놓은 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보시면 3주 동안에 전체 영역 다 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과목 전체 영역을 한번 다 훑어보는 거죠. 이게 될까? 돼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이따 강의 설명할 때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모의고사를 할 때 제가 3주까지는 범위 한정이라고 그래서 모든 과목 그 영역을 다 이렇게 잘라서 드려요. 그래서 첫 주는 상담 이론 실제 여기, 성격 여기 이렇게 다 잘라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공부해갖고 와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3주를 진행하면 한 번 다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4주차부터는 저는 다 섞어서 보고 선생님들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달 딱 들어가서 이제 7, 8월 끝나고 모의고사반 시작하면 3주 동안 주로 한 번 다 돌려봅니다. 그죠? 최소한 한 번 또 보죠. 네, 꼭 한 번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해독 다 한 다음부터는 개인 진도에 맞게 방금 설명한 대로. 네. 어떤 분은 좀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은 뭐 3주에 또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2주 한 번 돌리고 1주 한 번 돌리고 계속 돌리시거든요. 근데 좀 늦게 공부하시는 분은 계속 또 똑같이 제가 3주 한 거랑 똑같이 그 다음에도 3주 하고 그 다음에 2주, 한 주 이렇게 해서 시험 보러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중요한 거는 부족한 과목이나 영역이 꼭 나와요. 자, 꼼꼼히 공부 안 하시고 시간 없다고 자꾸 넘기다 보면은 내가 공부 안 한 과목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자꾸 틀리는 영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다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한 과목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진로 상담이 너무 어려워서 잘 안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럴수록 7, 8월에 공부할 때는 그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는 계속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7, 8하고 똑같아요. 네, 이때도 이제 모의고사가 거의 OMR 답안제 똑같이 하거든요. 자, 문제 풀면서 적용 능력 키우고 관련 내용 암기하는 겁니다. 자, 7, 8, 9가 7, 8월 달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 보는 때 보면 상담이론 실제면 상담이론 실제, 가족이면 가족 이렇게 과목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쉽게 인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되면은 모든 영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7, 8월 달에 푸는 것보다 모의고사 때가 더 인출이 잘 안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같이 계속 풀면서 예, 문제 적용 능력 키우고 관련 내용 암기하는 거죠. 자, 이때도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은 뭐가 틀린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오답 노트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과목별로 모아 놓으셔도 되고요. 자, 이때도요. 내가 뭐가 자꾸 누락되는지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예, 키워드. 이거 중요하죠? 네. 뭐 특징, 유의사항, 뭐 효과, 그다음에 뭐 개념 쓰고 이런 거는 다 키워드 채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도 키워드가 답안지에 있지 않으면 그거를 감점으로 처리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저도 채점법이 맞지만 분명히 이거 답안지를 봤을 때 다 이해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키워드가 없으면 다 틀리게 채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7, 8월에 기출문제 한번 다시 풀었죠? 그때는 이제 과목별로 기출문제집을 보고 푸는 거고요. 자, 이때가 되면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엔 어떻게 푸냐면 2014학년도부터 2021년 환경도까지. 자, 이때는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있고요. 논술형은 없어졌어요. 네, 그래도 2014년도부터 서술형부터 생겼으니까 2014년부터 21년도까지 자, 여기 해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연도별로 푸는 거예요. 자, 연도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우리 카페나 교육과정 평가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다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쵸? 그걸 연도별로 풀어가지고 네, 빼서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 그 대신 뭐 1시간 30분 정도씩 풀지 마시고 빨리 풀 수 있으면 더 빨리 푸셔도 돼요. 쭉 풀었는데 또 누락되는 부분 있겠죠. 자, 그거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쭉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푼 거 끝났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다 푸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 확인할 때는 내가 잘 틀렸던 거 표시해 놓은 거, 네, 그것만 뒤져가면서 보시던지 아니면 뭐 그거를 교재에다 붙여놓은 거 있으면 그것만 보시던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후로는 예, 다 푸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정말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스타디 하시는 분들은 서로 격려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스타디는요, 스타디 조원들은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네, 서로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한 배를 탄 사람들이거든요. 예, 제가 이 2주 전에 우연히, 그러니까 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어요. 지인은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슨 말 하다가 학교 상담교사가 자기 친한 사람인데 무슨 얘기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량진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스타디 경험이 되게 좋았고 그때 친구들 아직까지 연락하고 같이 놀러 가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보니까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가 보면은 스타디 노량진에서 물론 1년 정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참 힘들 때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라서 학교 들어간 다음에도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무슨 서로 또래 자문도 주고받고 하면서 되게 친근감 있게 잘 지내세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몇 점 맞았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스타디원하고 모의고사 점수 비교해서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요 견뎌내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많이 뽑아요. 그래서 모든 스타디원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 그렇게 같이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스타디원들이 전원 끝까지 합격하시는 조가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 합격하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때 스타디원들이 서로 격려가 되게 힘이 많이 돼요. 예, 서로 막 불안할 때 우리 잘할 수 있다, 막 힘내자, 막 구호 외치는 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잘 해 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자, 기본 이론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배우죠. 자, 그 다음에 7, 8월, 9월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 하거든요. 자, 이 배운 내용에 충실하시면 돼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배운 거대로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막 이채짝짝 다 뒤져보시는 거예요. 즉 교재만 해도 되는데 예, 이것도 못한 상태에서 막 이것도 봐야 된더라 저것도 봐야 된더라 하니까 막 여기저기 홀끗헐끗 해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게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때는요 귀 닫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예, 보세요. 불안감 조장하는 헛소문이 엄청납니다. 카페 같은 걸 통해서. 네, 뭐
뭐 임땡땡이란 카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들어갔던 카페인데 요새는 그 카페가 언제부턴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변질이 된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특정한 학원에서 인수한 거로 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카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예 안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를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까지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심리적 안정감도 되게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공부한 방법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아, 내처럼 공부하면 다 합격해.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끝까지 해서 좋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동안 모든 선배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다요.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합격 쓰기도 보면 뭐 나중에 이 소문 저 소문에 휩쓸리지 말라 그런 게 많잖아요. 뭐 그러겠어 하지만 드린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거고. 자, 그렇게 하면요. 합격하기 힘들고요. 점수도 되게 낮게 나와요. 예,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 본인이 그동안 한 거를 열심히 복습해서 배운 내용 틀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최종 발표 전까지예요. 네, 그래서 1차 시험 끝나면 저희 뭐 면접 특강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또 하반기 또 얘기해요. 예, 선생님들이 좀 힘들 때쯤 되면 한 번씩 얘기해 드리는데 잘 생각해 두셨다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반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7월부터 9월까지라고 했는데 7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9월 둘째 주까지 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9주 동안 됩니다. 예, 토요일마다 하고요. 자, 해설하는 시간도 있고 문제 푸는 시간도 있어서 6시까지. 네, 그래서 6시보다 조금 먼저 끝나는 주도 있어요. 한 5시 반? 네, 늦어도 6시에는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전 영역 한 번 다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1월부터 6월까지 배운 모든 영역을 한 번 다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암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전 영역 과목별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7월 10일이 개강일입니다. 저희가 7, 8, 9 개강할 때 계속 하프모의고사 보죠. 자, 이번에도 하프모의고사 봅니다. 자, 이거랑 관련된 공지는 올라갈 거예요. 자, 제가 뭐 뒤에도 지금 관련 내용 떠갖고 왔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배운 내용 전범위 다 들어갑니다. 네, 전범위 다 들어가고 이제 오시자마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주만 하프모의고사가 보고 이제 문제를 푸시고 해설 강의하는 거고 두 번째 주부터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2주에 성격심리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성격심리를 공부를 꼼꼼히 해갖고 오셔야 돼요. 내가 와서 시험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 내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다 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다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 자, 요 순서대로 되죠. 예, 가족, 집단. 자, 그 다음 8월 7일은 휴가예요. 네. 아직 뭐 사전 티오도 나오지 않고 해서 일정이 이렇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아무리 일정이 땡겨진다고 해도 이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가장 더울 때 휴가입니다. 예, 좀 몸도 쉬시고 지치시고 하시니까 요때 한번 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8월 14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과목은 한 주씩 진행이 되고요. 자, 특수화랑 이상심리는 한 주에 다 해요. 이게 다 진단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화 상담, 이상심리는 그 주에 2개를 다 공부해 갖고 오신 다음에 그때 같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동하고 청소년 심리도 한 주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때는 요거를 2개 다 공부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요. 상담 실습하고, 그죠? 네, 요거랑 심리학개론이고 마지막 학습심리까지 요 3개 다 해요. 분량이 이렇게 하면 거짓 맞거든요. 네, 그래서 요 커리큘럼대로만 선생님들이 미리 예습해 오시고 와서 시험 보고 복습하고 하시면은 이 9주 동안에 이 전 영역이 정말 다 끝나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았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절반 수준에서 끝내게 되는 거죠. 절반도 아닌가요? 아, 절반은 조금 넘은가요? 아니죠. 훨씬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죠? 6달 동안 했던 거를 2달 만에 거진 끝내는 거니까. 예, 3분의 1 수준에서 끝내게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른 때는 제가 개강 때, 항상 OT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제가 이렇게 뭐 하반기 학습 전략이나 강의에 관한 설명을 미리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이거를 듣고 오시면, 예, 개강 당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기입형 서술형. 실전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와 난이도.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 이제 좀 어렵게, 그렇게 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 매회 출제 경향 방향에서 늘 새로운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 푸시면서 사례 적용, 답안지 작성 능력 키워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쉬운 문제도 있지만, 주로 제가 그 답안지, 그 문제 지문 안에 관련 내용을 되게 많이 집어넣는 편이에요. 녹여서. 그래서 심화학습이 필요한 부분부터 변형해서 출제 가능한 부분까지 되게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해설은 좀 되게 자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혀 강의를 안 듣고 와서는 이 문제풀이를 들으실 수는 없지만 문제는 아까 뭐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그래도 하실 수는 있어요. 예, 뭐 다 해설하고 하니까 예,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자, 과목마다 그 다음에 추가 문제 드린다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딱 오시면 자료 받아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푸세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지 답안지 내고 점심 드시러 가시면 되거든요. 점심 먹고 와서 해설 강의 시작하거든요. 근데 추가 문제는 따로 드려요. 추가 문제까지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혹시 빨리 푸시는 분은 그날 당일날 추가 문제까지 푸시거든요. 근데 추가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추가 문제집을 들고 푼 걸 갖고 오시면 제가 그 주에 해설 강의 시작하면서 전주에 추가 문제 내준 것 중에서 해설할 걸 먼저 해설해요. 예, 그리고 그 당일 문제 해설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가 따로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해설식 관련 내용을 같이 설명하니까 예, 공부 안 돼서 뭐 해설 들으면서 다 하실 수 있다는 내용 드리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하나가 내가 뭔가 전반기 거를 완벽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난 이걸 완벽하게 더 보고 차라리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용어나 개념 같은 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됐어도 일단 한 번 들으셨다고 하면 문제 풀면서 다시 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첨삭입니다. 지금도 뭐 한 문제씩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랑 직강은 계속 2주차부터. 자, 1주차는 왜 안 해드리냐면 1주차는 저희가 시험을 봐서 예, 그 하프모의고사 보고 채점해서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2주차부터 한 문제씩 하고요. 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첨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제가 게시판에다가 첨삭 문제를 올리면 본인이 타자를 치셔서 타자 치시던지 아니면 제가 답안지 올리면 거기다가 실제로 쓰신 다음에 그거를 잘 찍어서 보내셔야 돼요. 그 대신요. 막 흐리게 찍어 보내거나 이상하게 찍어 보내면 제가 채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사진 촬영해서 게시판에 올리시면은 예, 제 채점해서 다시 올려드리면 첨삭해서 올려드리면 그거 받아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강생 같은 경우는 첨삭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예, 그래서 뭐 올리시면 다음 주에 정도에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총 이해라 딱 2문제예요. 어떤 분은 막 매주 올리세요. 저 2문제까지, 왜냐하면 첨삭 게시판에 딱 2개 순서대로 뜨기 때문에 제가 2개까지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셔도 안 해드립니다. 예,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딱 2문제만 하니까 잘 활용하시고 꼭 마감될 때 막 다 올리세요. 예, 그러지 말고 처음 뭐 중간중간에 빨리 먼저 하실 거는 빨리 2번 쓰시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7, 8월에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반 때 또 2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디, 예, 자율반, 과율반, 자율반, 관리반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가 거진 굳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새로운 스타디원을 받는 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조정은 좀 하긴 할 건데, 예, 그래서 막 7월에 새로 오셨을 때는 스타디 들어가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관리반으로 해서 들어오실 때는 해드리고 자율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조원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네, 새로운 선생님들이 글쎄 얼마나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정합니다. 예, 하고 운영은 그대로 하고요. 자, 직강 시간표예요. 네, 이거 염두에 두고 오시면 되겠죠? 자, 10시부터라고 10시 오시면 안 되고 미리 오셔서 수강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데스크에서요. 뭐 인터넷 강의로 하고 미리 연간 패키지 결제하셨어도 2달마다 그 수강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료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하프 모의고사 볼 때 수강증도 검사합니다. 예, 그래서 미리 10시 전에 출석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그날 수업 자료 받으시고 다 하고 앉으셔 계시면 돼요.
네, 지정된 좌석에, 그러니까 지정됐다는 게 이렇게 떨어져서 앉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유의사항 안내하고 시험지 배부하고 먼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험 보는 이유는 그래야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셔서 계속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시험 본 다음에 바로 점심 식사하고 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날 네, 상담 이런 건 실제 이때만 이제 늦게 푸는 거예요. 다른 때는 한 2시간 반 드리는데 이날은 하프 모의고사를 봐서 좀 시간이 1시간 50분밖에 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상담 이론 실제를 제일 잘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시간을 적게 드려도 금방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끝나면 제가 또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선생님들이 여기 줄 쓰시면 제가 다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스터디하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예,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하프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직강생하고 대구 라이브만 대상으로 하고요. 물론 인강도 문제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답안지도 당일날 안 올라가지만 채점한 후에 답안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때 본인이 채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6월 강의 영역 전체예요. 예, 기출까지 다 포함이겠죠? 네. 자, 기입형 서술형으로 할 거고요. 이전 거랑 비슷하게 너무 많이 하면은 풀 시간이 없어서 한 15문제 정도 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관리반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특별히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없이 시험 안 보시면 저 5월 달에도 말 없이 시험 안 보신 분들 다 개별로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내가 7월부터는 꼭 관리반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하프 모의고사를 봐서 통과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차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리 출석 체크하시고, 와서 스터디하고 개인적 공부하시는 분 있는데, 미리 출석 체크 자료 받으시고, 10시부터, 예, 문제 푸시고, 예,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와서 해설 강의 쭉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대로 이제 쭉 진행이 돼요. 자, 이거 많이 하시죠? 맨날 이거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커리큘럼대로 성실하게 따라오세요. 거예요. 자, 커리큘럼이라는 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복습해 갖고 오세요. 이거 꼭 이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다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어요. 예, 좋은 점수로. 압등수로. 그런 거거든요. 예, 방법은 그거예요. 근데 안 하시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답은 없어요. 그죠?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40대, 50대 다 가능해요. 작년에도 뭐 50대 넘으신 분, 40대 후반의 아주머니들도 다 합격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에요. 네, 이거 정말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고요. 자, 9월, 11월 실전 모의고사반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때 따로 OT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9월 18일. 자, 이 전주까지 바로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18일부터 바로 진행이 되고요. 9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신 경량에 맞춘 A, B형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이번 전국 모의고사 보셨죠? 네, 그렇게 똑같이 A, B형 보시고 OMR 답안지에 직접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성하실 때 이게 OMR 답안지에 잘 써지는 펜 같은 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펜이 잘 써질까 그런 것도 미리 정해놓는 거 좋으시고 그 다음에 꼭 똑같이 문제 시간을 재서 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글씨 쓰는 속도가 늦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 다 조절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 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까지 이걸 다 끝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나름대로 좀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9회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범위 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때 1회부터 보면 선생님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막 아무 데나 막 내요. 그러면 공부한 영역이 아닌 데서 제가 내면은 점수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앞에는 범위 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종합이론 2 끝나면서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이거는 종합이론이 아니겠네요. 네, 모의고사 보기 시작하기 전에 카페나 아니면 저희 뭐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범위 한정 모의고사 범위가 올라갈 거예요. 주차별 범위. 뭐 일주에 상담이론 실제는 인지치료까지, 성격심리는 여기까지, 가족은 예를 들면은 뭐 세티어까지 이런 식으로 다 정해드려요. 그러면 그 영역만 공부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 공부하려면 정말 많아요. 그죠? 그걸 다 해갖고 오신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주부터 3주까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커리큘럼대로 하시면 3주 동안에 한 번 다 봐요. 네. 자, 그 다음 주부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3주 한 다음에 4, 5, 6도 또 3주 동안 똑같이 이렇게 한 번 또 보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7, 8, 9주 이렇게 남거든요. 이때는 이제 본인이 뭐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이렇게 속도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번 끝나고 나는 2주 동안 한 번 볼 수 있다. 그러면 4, 5주에 한 번 보시고 또 뭐 6, 7주에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보시든지 그건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속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4주 차부터는 범위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내는 거고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들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계획대로. 자, 요때는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4회부터는 선생님들이 모든 영역을 공부 못하니까 내가 그 주에 공부 안 한 부분을 제가 시험 문제 냈을 때는 틀릴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안 나서. 예, 이때는 이런 게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공부를 전주에 안 봤다고 해도 좀 쓸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좀 그런 실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되면 되는 거겠죠? 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강생 혜택인데요. 예, 라이브반도 마찬가지고 B형 마지막 서술형 문제 항상 답안지를 따로 드려요. 예, 왜냐하면 원래 OMR 답안지를 내려가면 선생님들이 강의 들으면서 본인 거를 잘 답안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따로 서술형 답안지 드려서 거기서 써서 거기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인강생은 2문제 딱 해드리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전 채점 2번 해드립니다. 채점 2번 해드린다는 거는 답안지를 다 제출하시는 거예요. 직강하고 라이브반만요. 다 못 해드려요. 네, 뭐 인강 선생님들도 매번 말씀하시지만 너무 많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채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일주일 내내 막 연구하고 고민해서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선생님들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만드는 게 저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문제 만드는 거 되게 집중하고요. 채점하는 건 또 현직 교사들이 와서 다 도와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인강 선생님들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매겨보세요. 해서 강의 들으면서 예, 매겨보시면서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대구반하고 직강생 같은 경우는 2번 내시면 다 채점해서 드리고 백분위를 알 수가 있어요. 예,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정이 아직 그 임용 시험 날짜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상한 거는 일단은 10월 2일하고 9일이게 이게 3주 차고 4주 차거든요. 이때 전체 채점을 연달아 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요거 하고 지역 상담은 그런 전체 채점 하고 선생님들 제가 이제 뭐 성적표를 드려요. 1회, 2회. 전체 채점 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채점해서 모의 점수를 기입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거 써내시고 내가 1지망 원하는 지역, 2지망 원하는 지역 2개 써내시라고 해요. 예. 그러면 그거를 다 받고 전체 채점 한 걸 가지고 제가 통계표를 돌려갖고 다 이렇게 분포표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16일 날 지역 상담 해드립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직강으로도 해드렸지만 전화나 이메일로도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업 끝나고 해드려서 막 12시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한 분당 많이도 못하고 막 3분씩 했어요. 5분, 3분? 네, 그리고 막 늦게 가시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고 대중교통 끊겨가지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일단 이번에도 코로나 이런 거 다 상황 봐서 네, 전화나 이메일로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요거는 그 다음 주가 그 원서 접수라고 했을 때 16일이에요. 만약에 원서 접수가 그 다음 주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 채점 하는 것도 한 주씩 뒤로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기 바로 전 토요일 날이 그 지역 상담하는 주예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 라이브반 같은 경우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원하신다고 제가 받아요. 받으면 제가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드리거든요. 저 뭐 경북초 지원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경북초 저희 직강하고 대구 라이브반 중에서 몇 분이 답안지를 내셨고 그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몇 증 정도 되는지 퍼센트를 알려드려요. 퍼센트가 거진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망을 제가 만약에 경남을 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메일도 똑같아요. 형식에 따라 그렇게만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강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더 신청 다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옆에 강의실 있거든요. 네, 거기서 끝나고서 이렇게 다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해드려요. 양식에 따라. 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드시 다 이건 제출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고요. 자, 직강생 시간표예요. 자,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딱 똑같죠? A형. 네, 시험 문제 푸시고. 자, 그 다음에 한 15분만 쉽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이 쉴 수가 없는 거라 15분만 쉬었다가 또 B형 실시합니다. 그죠? 네, 그다음 답안지 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설 강의 쭉 시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OMR에다 직접 해볼 거고요. 이때는 공부가 안 됐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책을 뒤져가면서 푸시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금년에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몰라도 책을 보지 말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답안지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진짜 쓸 게 없다. 그럴 때는 좀 보실 수는 있겠죠. 예, 전체 채점 아니라고 할 때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해 보셔야 돼요. 뭔가 내가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는 거는 실전 가서는요 못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번에 전국모의사를 봤지만 실제로 학교 가서 본 거랑요 내가 집에서 편한 환경에서 푼 거랑은요 이 난이도 체감이 달라요. 예, 그래서 아마 똑같은 문제도 집에서 푸신 분들은 이거 뭐 쉬운데 이렇게 푸셨겠지만 실제로 학교 가서 푸시거나 대고 학원 가서 푸신 분들은 정말 어렵게 느껴지셨을걸요. 막 긴장되고. 예, 그게 정말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늘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거랑 또 실전 가서 하는 건 정말 또 달라요. 예.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도 이상하게 학원에서 하면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그 현장 가서 풀면은 되게 어렵고 실수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가미하시고 하셔서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도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2개 이렇게 해설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수강생을 위한 혜택이 있어요. 예, 저희 면접 특강이 벌써 금년에 6회차예요. 예, 6회차. 되게 오래 했는데 면접 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차 시험 끝나고 그 바로 다음 주 토요일. 네, 보통 10시부터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직강생, 인강생 모두. 대구 라이브반도 마찬가지고요. 예, 면접 특강이 진행됩니다. 면접 특강. 그래서 선배들이 와서 하는데 서울, 경기, 평가원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금년에 합격자 중에 우리 이제 직강생 중에 제가 가장 높은 점수 98점 선생님 섭외해놨고요. 경기도는 100점도 있고 뭐 99점 몇도 있고 98점 몇도 있고 선생님들이 면접 점수 못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100점 선생님 섭외해놨고 평가원 지역도 100점 맞힌 선배님 한번 섭외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하시고 맨 앞에 전반적인 거를 상담교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어떤 좀 대선배님이 한 분 오셔서 해주실 거예요. 그 네 분이 특별한 일이 없는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직강으로 할 거고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강 안 하고요. 이분들이 와서 촬영한 거를 인강으로 올렸어요. 그 대신 얼굴이 안 나왔어요. 예, 현직 교사랑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게 해서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어떻게 될 건지는 이제 그때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지 상황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자 일단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또 꼭 활용하시고요. 뭐 그냥 단순히 뭐 면접 강사가 하는 강의도 그건 그대로 들으시고 이건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막 경기도 이런 데는 막 면접 환경도 똑같이 사진 찍어 갖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막 그랬어요. 자리 배치도 알려주시고 면접관이 어디에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거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들 좋았다고 맨날 하세요. 네. 그다음 면접 시연 기회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는요. 인강생 선생님들까지 못 해드려요. 예, 왜냐하면 면접 하나하나 봐드리기도 너무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건 해마다 직강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직강생도 1차 합격자 중에서 선착순이에요. 예, 선착순으로 예, 그렇게 접수를 하고 있고요. 시연을 받고 나면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서울, 경기, 인천 자, 요거는 꼭 하고 있고요. 2021년도 임용된 선배 들어있고 그 전년도 선배들. 면접 시험 같은 거는 기존 선배들이 더 현장에 있으니까 더 칼같이 잘 찝어주거든요. 예리한 매의 눈으로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선배들 섞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다 줌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원래 집단 토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라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개별 면접만 해드렸고 집단 토의 할 때는 집단 토의도 봐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팀에서 봐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다 해드리고, 자, 그 외에 직강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연결할 수 있으면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게 그 해 봐줄 수 있는 선배가 있는 건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2021학년도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뭐 제주, 네, 뭐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경북도 부탁해서 다 해드렸고요. 예, 강원도는 항상 해드려요. 예, 여기도 선배님들이 너무 협조 잘해주시고 좋으셔서 해마다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는 사실 면접 특강, 강원도 완전 실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직강 선생님들 미리 섭외, 이렇게 신청 받아서 미리 저희 전체 면접 특강 끝나면 연결해 드려요. 그러면 선배 만나서 어떻게 준비했고 이걸 미리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선배님들이 면접 시험도 봐주십니다. 네, 강원도는 완전 실무 면접인 거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제주, 경북 이런 데 다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 아니네요. 1월 달에 봐주셨으니까 다 줌으로 봐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 대전도 했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인강생 선생님까지 잘 못해드려서 하시고, 그 다음에 대구 라이브 받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경기도 시험 보시고 인천 시험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도 접수할 때 접수할 기회 드려요. 예, 똑같이. 예, 그래서 그때 같이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시험까지는 부탁을 제가 못했고요. 미리 어떻게, 대구도 면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구 라이브 한 선생님들 모아놓고 한번 선배가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또 합격자 중에 대구 라이브 한 선생님들이 있으셔갖고 면접 시험도 봐주시겠다고 저랑 정말 손가락 걸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혜택은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대구 라이브 반이나 뭐 이렇게 직강으로 들어와서 수업 들으시는 분에서 한해서만 네, 해드립니다. 자, 요런 혜택이 있죠. 선생님들이 뭐 1차 시험 보기 전까지는 면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막상 딱 1차 끝나고 나면 아주 너무 막 원하시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걸 안 했을까? 막 이렇게. 그래서 면접 되게 중요하니까 활용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뭐 강좌 설명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좀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죠? 남은 기간 동안. 예, 뭐 상반기에 공부 못하신 분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직 충분해요. 근데 충분하다는 건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함께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하고요. 자, 여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2022학년도에 다 임용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렇게 되기만 또 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용되실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